지금쯤 아마 돼지죽쯤에 앉아있었을 거예요. 중국에 갔다 온 적이 있냐 해서 갔다 왔다고 했더니 중국 친척이 도와주겠다고 했는 거 맞냐 해서 그렇다고 그날 넘게 됩니다. 근데 나도 넘을 때는 그랬었는데 안 얼었잖아. 네. 그때 9월? 네, 9월? 안 얼었어요. 근데 그 강물이 깊거나 차거나 뭐 그런 경험 없어? 완전 강이 하류더라고요. 난 이걸 어떻게 건너나 했더니 그쪽은 되게 두만강이 넓은 걸로 아는데. 그 전지불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돌리더라고. 밤에 한두 시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배가 오더라고요. 아 진짜? 그 껌으로 된 배 있잖아요. 무동력인데 그냥 이렇게 넣어줘가지고 쫙 오는데. 뚜락뚜락 다이아 튜브 아니고? 예, 튜브 같은 거. 튜브지? 튜브에다가 판자 이렇게 놓고 해. 맞아요. 그런 튜브가 그만한 게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풀숲에서 그 이만한 산 같은 배낭이 나오는데 송이버섯이었어요. 아, 밀수꾼들이고 하는 거기다 껴묻혔구나. 네네. 송이버섯 배낭을 이렇게 들고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송이버섯 씻고 그 훈춘으로 중국으로 맞은편에 넘어가는 거죠. 아니, 너는 누가 줬고? 중국 사람이 중국 넣어줬더라고요. 사람이? 그 배에 동시에 탄 인원이 한 5명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크더라고요. 고무 튜브 배. 그래서? 안 젖었겠네, 물에. 한 방울도 물 안 젖고 갔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 고향을 언제 내가 다시 밟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 살짝 들면서도 앞으로 내가 이 두만강만 건너가면 휘황찬란한 미래가 번져질 거고 괜찮아. 내 20대를 앞으로 중국이라는 거대한 무대에 가서 멋지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핑크빛 미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아가씨니까 그때 뭐 홀몸이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 생각이 들지. 엄마 생각이 크게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철이 없는 거지 뭐. 엄마나 아버지에 대한 그 미안함과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사진 한 장 없었고 그냥 그때 다니던 내 지갑 안에 그 내 사진 어릴 때 사진 한 장 있었고 그리고 내가 자수정 목걸이 우리 엄마 목걸이 달고 다녔었는데 그 목걸이 그냥 하나에 엄마 사진이 있다 보니 우연치 않게도 그 엄마 사진 딱 한 장 그렇게 가지고 왔던 그래도 이게 보면 이게 탈북 가는 루트에 그 아저씨 고건원 아저씨가 좀 그래도 급이 있었나 봐. 대체 보면 그 군대하고 그런 유착 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 가기 전에 짐 보고 이거 다 뺏고 그러잖아 군대들은. 어차피 그러니까 그때 당시 보면 2000년 초반부터 탈북하는데 그 고난의 행군 때부터 집단 탈북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인신매매로 팔려가는 여자들은 팔려가는 걸 알고 가고 막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군대들 자체도 그런 관념인 거지. 그러니까 뭐 어차피 너네 갔다가 뭐 팔려갈 건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 어떤 탈북하신 그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뺏고 막 그냥 뭐 물건 취급하면서 막 이렇게. 아 진짜요? 그런 거 보면 진짜 뭐 아니요. 럭셔리 끝판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더라고요. 가니까 거기 막 텐트 쫙 쳐놨는데 송이버섯을 건너편에? 1등품, 2등품 막 선별하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해가지고. 뭐 그 선별하면서 형님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번에 내일 모레 물동량 나오니까 형님이 다음에 부탁해요. 그래가지고 현금 쫙 받아가지고 얘는 또 다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군대가 브로커가. 군대가? 그러니까 거기 가니까 이 아줌마 잘 부탁하오. 형님이 3일 후에 딱 여기로 몇 시 알겠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 그랬더니 야 이 몇 킬로에 그래서 돈 세서 주더라고요. 근데 내가 서서 보니까 중국어를 아예 못하는 척하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예 갔다가 안 넘어올 것 같으면 자기도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군인도 그렇게 하면 안 넘겨 보내준대서 딱 서 있는데 这是二等品一等品一等品上뭐 무슨 연지 하면서 중국어로 쫙 하는데 이게 송이버섯 밀수를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느 정도 이게 송이버섯이 정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한 3명, 다 2명 해가지고 자동차 한 10대 쫙 나눠 타가지고 산지로 막 그 식당으로 나누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훈춘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생각 안 들었어요. 야 이거 나 다시 가서 이거 송이버섯 장사해야 되겠다는 생각 안 들었어요. 아니요. 절대 그런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 위험하게. 그래서 그 다음에 건너갔어요. 그래 건너갔는데 일단은 그 건너다 준 사람, 그러니까 마중 나온 중국 사람하고 같이 따라가서 1차적으로 어딘가에 간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그 중국 사람이 이제 그 친척한테다가 전화하면 이 아줌마하고 그냥 친척한테다 넘겨주면 된다고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받아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날 전화 주더라고. 아줌마 이 전화해보라고 중국 친척한테. 그 전화했는데 그 밤에 전화가 될 게 뭡니까? 그렇지. 밤 몇 시인데? 그게 밤에 새벽 3시인데
가이드가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장춘에다 그분한테다가 전화를 딱 했는데 다시 받아? 또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안 받지 당연히.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 그 훈춘 국제 박정화라고 있어요. 표전화라고 있는데 전화 딱 하니까 조선족이죠. 그래서 언니 나 여기 왔는데 내가 나를 좀 1차적으로 나를 좀 데리고 가달라. 여기 선에서만 빼달라 그랬더니 야 네가 지금 어디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도착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아, 너 왜 겁대가리 없이 여기까지 왔냐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좀 데리러 와줘. 그랬더니 못 데리고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런 이자하고 하윤 씨하고 연결됐던 그 사람들이 다 일반 관광으로 왔던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관광 겸 북한에 뭔가 투자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 관광 때문에 온 사람들도 있고 투자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아까 그 박정화 같은 경우에는 그 아웃바운드 중국 안에서 아웃바운드인데 관광객을 데리고 갈 때 중국 측에도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북한으로 자주 단체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북한 측에 있는 우리는 인바운드니까 수십 번을 만났던 파트너죠. 같이 돈 벌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끈끈한 사이인 중국에서도 거예요. 여행 부문에서 일하는 그렇죠. 걔들이 훈춘 국제여행사 가이드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손님이 북한으로 나오면 데리고 북한으로 나왔던 가이드죠. 애기 엄마예요. 그래서 뭐 못하겠대?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친척이 연락이 되는데 금방 오겠다고 한다더라니까 아줌마 빨리 와야지 막 그러면서 거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일시적으로 좀 데리고 있어달라. 난 무섭더라고요. 어디 가 있기가. 그랬더니 자기네가 송이버섯을 넘기러 가야 되는데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면 송이버섯 밀수 자체도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검문이 많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어떤 호텔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 그 호텔 사장하고 잘 아니까 호텔에다 들어가서 문을 열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송이버섯 다 판매하고 들어오면 오후 2시쯤이면 우리가 훈춘에 도착하는데 그때 친척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면서 거기다가 호텔에다 넣더라고요. 안 무서워 호텔. 네? 그 호텔 그래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뭐 조선 뭐 차오센 어쩌고 저쩌고 하는 무역의 그러니까 어떤 무역성에서 대표로 나와 있던 사무실이 그 호텔에 있었어요. 2층에 올라가는데 북한 무역 주재가 거기 무역 주재가 거기 있었던 게 딱 봤는데 있잖아요. 됐어. 얼마나 무섭긴 한지. 그래도 뭐 올라가 있었죠.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놓고 갔어요. 라면을 가져다 주면서 여기다 더운 물 넣고 끓여 먹으면 되니까 중국 컵라면? 절대로 어디 나가지 말라는데 거기 방 번호에 이런 휴대전화가 있더라고요. 아니 호텔 전화가 있더라고요. 유선 전화. 네. 그래서 그런데 그 호텔 전화에 前边加拨零然后打手机号码라고 중국어 딱 썼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다가 0을 누르고 휴대폰 번호를 누르면 각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됩니다. 중국어가 다 되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봤는데 전화가 되더라고요. 누구한테 했는데 그래서 그 몇 명의 전화한 중에 장춘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받았던 분? 네, 전화 안 받았던 장춘에서 그 사업을 하시던 분, 그러니까 북한의 투자 때문에 나오셨던 분인데 제가 거기다 전화를 하죠. 다시? 네, 그런데 전화가 되더라고요. 거기 몇 시예요? 새벽 6시, 5시, 6시? 네. 일찍 일어나셨네 그래도 그거. 그런데 전화를 하니까 제가 그 초저녁에 8시, 9시에 전화했잖아요. 장춘에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훈춘까지 날아서 아우디 끌고 훈춘까지 내가 볼 땐 왜 그러냐면 훈춘 호텔까지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전화한 게 처음에는 그 휴대폰이었는데 이번에는 호텔 번호잖아. 확인이 됐을 거 아니야. 네. 이거 맞다 하고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 훈춘 호텔까지 딱 오신 거예요. 아우디 타고? 네, 근데 휴대전화를 그때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지. 왜냐면 통화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아까 출발 전에 그 전화를 했으니까. 근데 어디냐고 그러더라. 쇼산 이자이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이 중국나 막 그래서 내가 지금 중국에 들어왔고 호텔이다 그랬더니 어느 호텔이냐는데 난 못 봤잖아요. 그래서 막 자왕우왕 훈춘이랑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훈춘만 아는데 그 위치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방에. 호텔에 요만한 종이장에 있더라고요. 있겠지. 중국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멍지야 무슨 빈관인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고 방번호 몇 번이라고 딱 나가보니까 300몇 호더라고요. 그래서 알려주셨더니 단 5분 만에 훈춘 호텔에서 거기까지 날아오신 겁니다. 훈춘 장춘에서 왔다며. 그러니까 장춘에서 제가 초저녁에 전화를 했었잖아요. 그분이 그 장춘에서 출발을 하신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훈춘에 도착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그냥 무작정 출발하신 거죠. 무작정 훈춘을 대단하시다 부분. 운전기사 데리고 그때는 고속도로도 없을 때니까 거의 막 7시간, 8시간을 운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춘 호텔에 들어와서 잠자려고 딱 누웠는데 30분 만에 제가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바로 날아오셨더라고요.
그때는 이미 그분은 훈춘 어딘가에 도착해서 전화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 좀 뭐야 백마탄 왕자님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 훈춘 호텔 제가 들어온 그 방에 오신 거예요. 그래 문 딱 열었는데 띵동 하더라고요. 문 열었는데 얼마나 반가운 얼굴입니까. 제가 북한에서 투자 때문에도 그렇고 대사업국으로 해서 나왔을 때 수도 없이 만나면서 꽤 농담도 많이 했고 팁도 엄청나게 뜯었고 고객으로 만났었는데 생명이 은인으로 돼서 그렇게 중국 땅에서 나타났으니까 정말 반가웠죠. 그래서 제가 리청화라고 하는 훈충 가이드한테도 다 전화를 했더니 실명 밝혀도 돼? 다 저는 북한에 안 나갑니다. 한국에 돈 벌러 오셨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오신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바로 내려가서 훈춘에서 장춘으로. 그러면 그때 그 호텔에다 집어였던 그 앞선 사람들은 더 이상 관여를 안 했나요? 관여를 안 했죠. 연락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왔을 거잖아요. 근데 난 호텔에서 이미 사라진 뒤죠. 그럼 호텔 값은 누가 내고? 그건 모르죠. 그분들이 들어올 때 이미 지불을 하셨어요. 목티 한 거야, 목티? 그게 아니라 제가 돈을 내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탁이 됐잖아요. 처음에 호텔 사장 안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본인이 행님에 이 말씀 잘 부탁했다고 데리고 꼭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칼팡전 했단 말이죠. 그렇겠다. 뭐 무슨 성의 장사꾼이니까 돈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무슨 먹튀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인신매매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바로 장춘으로 그냥 아우디 타고 날아간 거죠. 그러다 보니 완벽하게 중국으로 죄송한데요. 들어갔습니다. 누구는 강물에 빠지면서 개고생해서 건너갔다가 15일 만에 잡혀가지고 북성. 진짜 누구 말이에요? 나야. 진짜 북성돼서 고생하셨다더라고요. 고생했는데 중국 가서도 뭐 그냥 뭐야 택시 탔다가도 내렸다가 숨었다가 또 타고 했는데 누구는 또 아우디 타고 왔다 갔다 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제가 조금 편집은 하겠는데 아니야 하지마 이거 그대로 하라고 재밌잖아. 하여튼 그래서 진짜 근데 그게 보면은 인복이 있다는 소리야 한마디로. 참 복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 들어가니까 그분의 친구분들도 있었고 그분의 그때 관광으로 나왔을 때 온 회사 그리고 연관되는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될 장춘에서도 꽤 큰 부동산에서 여기로 말하면 현대건설처럼 큰 회사를 여우센공수라면 유한공사거든요. 거기 회장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비서까지 다 데리고 나왔는데 무작정 도와달라고 하니까 완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네가 중국에 오면 유학을 시켜주고 이런 말 굉장히 했던 많이 그분이구나. 그렇죠.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이분에게 가면 내가 모든 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이분의 도움으로 거의 4개월, 5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중국인 신분의 신분증까지 만들어졌고 장춘에 있었구나. 네네. 그래서 장춘에서 제가 생활을 했죠. 7개월 정도 생활하다가 제가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는 대한민국이라고 제가 점을 찍고 왔던 거 아니고 솔직히 중국에서 다른 나라를 유학을 갈 수 있다고 해서 유학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그래서 나왔던 케이스다 보니까 장춘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 온 거는 그 중국 신분 누구처럼 중국 여권 가지고 바로 넘어와서 여기서 자수한 거야? 여권 가지고는 안 넘어왔어요. 제가 그러니까 신분을 만든 지 8개월 만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여권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추궁이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여권을 가지고 들어와서 북한 사람입니다 자수할 경우에 중국 공안이 추적이 들어갑니다. 너 만들어준 사람 누구냐. 그래서 꽤 우리로 말하면 성이라고 했을 때 한 게 경기도나 충청도 급보다 훨씬 더 높은 더 큰 어떤 자치의 경찰청장이 나서서 만들어준 장춘은 아닙니다. 그런 신분증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는 당시에 중국 돈 한 7만 원 정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돈 얼마야? 한국 돈 1,000만 원 넘습니다. 그런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혹은 이런 목숨에 걸린 문제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그 신분증을 가지고 일반 루트는 아니지만 비행기를 타고 시수왕 반나라는 태국의 밑에까지 제가 날아갑니다. 쿤밍 말고? 쿤밍 말고 쿤밍에서 더 아래 시수왕 반나라는 데 있어요. 거기까지 제가 장춘에서 북경에서 권명에서 시수왕 반나까지 어디까지 그 브로커가 오라고 해서 혼자 비행기 티켓 끊어서 거기까지 갔죠. 거기서
그 탈북 행렬에 합류해서 합류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신분증은 장춘으로 보내야죠. 왜냐면 한국까지 들어오면 그게 또 문제가 되기 택배로 때문에 보냈어? 택배로 우체국邮政局 가가지고 보내라고 해서 안전한 방법을 다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냈고 제가 태국의 메콩강을 건넜죠. 거기서부터는 조금 고생했습니다. 그 잠깐은. 그거 고생 아니야. 중국에서 고생에 비하면. 사실 중국에서는 그분들의 덕분에 분들. 보호해 주시는 많은 분들의 덕분에 안내통역원이라는 직업 때문에 실제 인신매매로 끌려오는 줄도 몰랐고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에 있는 줄도 그렇게 많은 줄 언제 어디서 알았냐면 태국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날 보고 너 얼마에 팔렸냐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뭘 팔려요? 그러면서 물어봐서 너 얼마에 팔렸냐? 이렇게 물어봐서 물건도 아닌데 왜 팔렸냐라는 대매진 소리를 해서 왕따도 좀 당했고 그러네. 그런 슬픔과 사연에 대해서 제가 그 태국 감옥에 더 확실하게 더 점차적으로 알았던 계기죠. 근데 저는 중국에서 고생은 안 했는데 한국에 와서 초창기에 엄청나게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중국에 쭉 살면서 그분들이 뭐 용돈도 많이 주고 뭐 한 번에 그러면 뭐 돈 막 몇만 원씩 넣고 가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좋은 오피스텔에서 그리고 한국 회사에 실제 신분증이 한 4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한국 회사에 취직했고 그 취직하면서 거기서 제가 남편을 만난 거예요. 아무튼 그때 그러니까 모든 인연이 그 회장님으로부터 시작됐잖아. 네, 그렇습니다. 아우디. 야. 진짜 멋있다. 근데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뭐 물론 나뿐이 아니라 많은 절대 다수분이 고생을 하고 잡히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중국에서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탈북이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탈북이 불가능하죠. 받아줄 사람이 없으면 탈북이 불가능하고. 그렇지. 근데 그게 궁금한 게 그 회장님은 그러면 북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겠지?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진짜? 한족들이. 그래서 막 당황하고 자왕우왕했는데 나를 받아주러 꼭 훈춘까지 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서 투자에 무슨 요청에 대해서 샨다오라고 하면서 나와서 가이드로 나와서 맹하려고 하던 여자가 나 중국에서 살고 싶다고 나와서 받아달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파악할 수 없이 그냥 무작정 그래도 뭔가를 받아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훈춘에 와서 기다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 후에 좀 안착이 된다, 안정이 된 다음에 회장님이 너 왜 왔어? 라고 안 물어봤어요? 아, 그 왜 왔냐고 물어봤죠. 그래서 중국에서 공부하고 싶고 이래서 뭐 여러 해서 왔다 하니 회사에서 물심양면으로 그 관련 부분 사람들이 제가 물개 보러 데리고 나가서 꼬셨는데 물개 없다고 저한테 그렇게 구박했던 한다 하는 부사장도 다 반갑게 맞이했고 여자친구까지 붙여가지고 제가 그 애로 되는 상 물건 쇼핑하러 가거나 이럴 때 제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그분들이 다 보호해 주셨고 중국에 들어와서 좀 아팠어요. 물갈이 하면서 두드러기 막 이만큼씩 나고 신경 쓰고 해서 아팠는데 그 모든 걸 그분들이 다 보호해 줬기 때문에 돈의 구애 없이 고생하지 않고 침대에 들어누워서 하루 종일 한국 드라마만 보면서 페인 같은 생활을 진짜 몇 달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뭐 페인이 아니지. 완전히 럭셔리 끝판왕이지. 네. 아, 그래도 일단은 그게 인복이 있었다는 소리지 뭐. 그게 인복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그 회장님하고는 연계가 가끔씩 인사하고 그래요? 연락을 드문히 합니다. 근데 한 2년 전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아이고. 예, 조금 많이 아프셔서 전화기 다 꺼놓으시고 제가 비서한테 연락을 했더니 많이 아파서 저기 그 하이난다오라는데 해남이라는 데 가서 해남. 그 요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아주 어눌한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요즘 좀 최근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인사는 늘 해야 되잖아. 네. 그렇게 되면 인연이. 이렇게 그 항상 제 마음속에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원동력이 되었고 꼭 중국에 오면 뭔가 공부를 시켜줄 수 있으니까 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합당한 수속을 밟아서 오라고 했던 그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중국까지 넘어왔고 물론 넘어오는 데는 제 용기도 필요했지만 그렇지. 그런저런 고마움이 늘 마음 한가득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분은 제 기준에는 내 마음속의 은인이고 내 생명 그리고 내 삶을 바꿔준 VIP죠. 인생을 바꿔줬잖아요. 네. 아,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중국에서 운동 생활을 꽤 하셨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한동안 운동 생활을 했잖아요. 방송이고 뭐고. 잠깐 그 한마디만 할게요. 이분은
내가 한참 방송 활동할 때 어찌어찌 하고 연기가 왔는데 늘 나보고 방송 잘 보고 있다 뭐라면 아 너도 나와. 근데 절대 안 나왔던 분이에요. 나 이게 진짜 이분이 이렇게 변하고 난 진짜 뭐 놀라워. 그때 좀 조용했었죠. 왜 안 하? 나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이래 하면서 조용히 살 겁니다. 완전 어디 고양이처럼 얌전떼기였던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바뀌었습니다. 방송 잘 봤습니다. 늘 응원해요. 뭐 이러던 분이에요. 근데 연예인처럼 생각하고 사진 좀 찍어주시면 안 돼요? 그때 그랬던 기억 나죠? 어디서? 교육원에서? 아 교육원 그 강의 참관인가 갔는데 밥 사주셨잖아요. 빨간 옷 입고 가는데 선생님 막 그러면서 그때가 그래 처음 봤을 때지 네. 계속 전화를. 자 하여튼 심하연 씨의 탈북 스토리 아주 뭔가 럭셔리하지만 솔직히 그래도 그 한쪽 기퉁에는 어머님하고도 헤어졌던 이별의 아픔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있었을 거고 아무리 그렇게 보상됐다고 해도 불안은 있었을 거 아니야. 항상 언제 잡히면 모른다는 그쵸? 옷을 그렇게 잘 입고 다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뭔가 봐주지 않으니까 사람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인데 우울하고 슬프긴 했습니다. 그렇지. 하고 그것도 좀 궁금해요. 북한에서 결국은 중국 관광객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는데 나오고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해지는 거잖아. 네네. 더 확실해지죠. 그러니까 그때 이거 배신감이랄까 뭐 그런 거는 내가 잘 넘어왔구나. 내가 정말 상황 판단을 잘했구나. 탈북하지 않고 북한에 남아 있었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중국에 와서 100번 1000번 정말 잘 탈북했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겠다. 그래서 그 생각했죠. 야 정말 내 마음속에 있는 얌전한 것 같아도 나도 한떨기 하는구나. 그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20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우리 엄마가 그렇게 결혼해라고 등 떠밀었는데 내가 결혼했으면 못 왔을 겁니다. 지금쯤 아마 돼지죽쯤에 앉아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는 한국까지 그렇게 넘어왔다는 중국에서 시상반나를 통해서 넘어왔다는 간략한 스토리를 끝으로 제 북한에서 출발했던 탈북 스토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